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나면 좋겠다.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서 뉴플리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르면 내일 얘기도 나오는데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을 했죠. 그런데 이걸 두고요, 여야 정치권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주 변호사.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네, 이번에도 영수회담의 명분은 국민과 민생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사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면서 민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 대표는 추석 당일에 SNS에 글을 올려서 지금 국민들이 민생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없이 만나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처리하자. 정쟁을 떠나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이 민생 해결을 위해서 한번 몰두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수회담을 놓고서 여야 정치권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하자고 한 지 지금 몇 달 됐습니다. 김기현이가 겁이 나는 것인지 자꾸 도망만 가시는데 뭐가 그리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민생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얘기를 안 하고 어디 엉뚱한 번제에 가서 얘기를 하시나요? 그 연목구 아니까 연목구어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장소에서 해야 될 파트너와 함께 하는 정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말 취임한 이후에 8번째 지금 이 회담을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대개 대통령들이 취임 늦어도 1년 이내에 했습니다. 회담을 거절한다든지 아니면 1:1 만나는 게 부적절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여야 대표를 다 해서 함께 보자든지 이런 제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김명민 최고위원. 네. 국민의힘은 영수회담이 아니고 여야 대표 회담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여야 대표 회담을 두고서 영수회담을 계속해서 제안을 할까요?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비난들을 쏟아내왔고 정권 교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야당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또 본인에게 제기됐던 사법 리스크 이거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모습들을 좀 나타내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중요한 건 얼마 전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그날 국회에서 처리된 수많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국회를 그대로 마비시켜버린 게 누구였습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진짜 민생 중심으로 풀어내야 될 국회를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내는 역할 이걸 이재명 대표가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방식 제안하면 될 것 아니냐 얘기했지만 그 다른 방식으로 박강원 원내대표, 지난날 원내대표 등과 함께 만나서 국회 논의하기 위한 얘기했지만 이런 자의 민주당이 거절한 바 있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지난날 단식했을 때 나왔던 얘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였는데 시간 지나니까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희자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부원장은 이 김영민 최고위원 발언에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이 퍼센테이지가 한 60% 가까이 나옵니다. 여론조사하면요. 그렇게 나오죠.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분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극단적으로 끌어내리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진정성을 갖고 지금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엉터리 정책을 가지고 사실 정책도 없죠. 국정 운영도 제대로 없고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위기가 됐지만은 끌어내리자, 심판하자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책임지겠다는 자세로서 민생을 같이 머리 맞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이것조차도
뭐 정권 심판하자론으로 받아들이면은 정말 야당이 할 게 없어요. 진짜 정권 심판하자 이야기밖에 꺼낼 게 없어요. 그런데 앞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지만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전에 당 수석 대변인 하던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제왕적 총재나 하던 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소환이 되거든요. 지금 이 여야 영수회담 맞물려서. 지금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잖아요. 권위주의가 뭡니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혔지만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게 권위주의고요. 물론 저는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했던 행태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받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도 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제가 좀 되돌아보면요. 황교안 대표가 아스팔트 집회에 나와가지고 좌파 정권 척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던 주요 주제가 대북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담스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더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걸 다시 우리가 반추해서 돌이켜 볼게요. 똑같이 돌려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경제 수치 안 좋잖아요. 민생 누가 더 좋다고 합니까? 모두가 다 나쁘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야당 대표라도 만나서 도움을 구하고 국회에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까 머리 맞대야죠. 그게 저는 대통령의 자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야 지도부 말고요. 일반 국회의원들 정치권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했는데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셀카 한번 찍자 뭐 이런 제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걱정이 많고 반걸음이라도 좀 나아가고 싶었으면은 전체 정당 대표들끼리라도 모여서 이야기하자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대통령을 왜 만나고 싶은 것이냐. 이렇게 여러 번 제안한 것도 기네스감일 텐데 이렇게 여러 번 무응답 또는 거절을 당하는 것도 기네스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강력한 의석수를 가진 야당이고 거기에 강력한 대표란 말이에요. 이 대통령하고 대표하고 만나면 민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확정적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제거하려는 것이 다 읽히고 있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자꾸 요청을 하는 것이 왜 요청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읽혀지거든요. 기각 이후에 국면을 좀 바꾸고 주도해 가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구나 이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발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 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아까 들은 것처럼 여러 번 제안한 것도 기네스감이고 여러 번 거절당한 것도 지금 기네스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인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비명계로 불리는 얼마 전에 이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소영 전 원내대변인이.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그동안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여름쯤 되면 더 이상 이제 제안 안 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불러주면 만날 의향이 있다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단식에 들어가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얼마나 신랄하고 악독한 비난들을 쏟아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다시 영수회담을 또다시 얘기하게 됐던 것. 지난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되짚어보게 된다면 명분 없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여기에 대한 정치적 목적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네스감이라고 얘기했던데 한 가지 더 덧붙이게 된다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범죄 혐의의 피의자, 피고인이 돼 있는 상태로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도 기네스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지원 원장. 국면을 좀 바꾸고 주도해가기 위한 당책으로 읽힌다. 최재성 전 수석의 발언이거든요. 그렇게 읽히세요? 이제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라든가 정치 문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셀카 한번 찍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 세 분 다 정치 저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진정성에 대해서도 읽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정치하는 게 저분들하고 다르게 성장을 한 거예요. 기초단체장이라는 민생 현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광역단체장이라는 민생과 국민과 그다음에 주민을 직접 만나는 곳을 통해서 정치를 성장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대통령 만나서 급 높여야 되지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민생이라는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읽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정치하는 것 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을 도매금으로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저는 한국 정치를 이 모양으로 만든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했는데 박준영 부원장 개인적인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 몇 %나 된다고 보세요? 퍼센테이지는 낮지만은 받았으면 좋겠어요. 희망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자,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제 위기다, 민생이 안 좋다, 누구나 동의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하다못해 야당하고 덜 싸우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만나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피의사실 이야기하는데 피의사실 있는 분하고 같이 사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영수회담이라는 말이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우두머리들끼리 서로 만나서 의제를 갖고 대화를 나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전임을 했었죠. 그때 많이 쓰던 말인데 이전에도 영수회담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영수회담 저희가 모아봤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정부 테러 정책에 대해서도 격려해 주시고 오늘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해서 오늘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올랐습니까? 네. 안심을 시키고 이게 중요하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뵙고 또 국민의 마음, 생각을 저처럼 직접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합의든 작은 합의든 좀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합의가 나와야 하고 책임 있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금방 줄 것이라 이거를 바꾸실 텐데 이렇게 또 감사드립니다. 아직 뭐 조금 시차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뭐 그래도 막 열심히 행사 다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극복을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지도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파기가 됐고 오히려 저도가 수출 경제 중심의 넓은 성장 정책이 이어지고 대선 때 보편적 중복지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뒷말이 됐습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화면을 이렇게 탁 뚫어지게 보시던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많으신가 봐요. 당시의 영수회담 결과는 좀 어땠어요? 다들 지금 보여진 화면에서는 서로 웃고 맞아요. 대화를 네.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영수회담은 없었습니다. 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그 전 한나라당 총재 같은 경우는 7번이나 영수회담을 했는데요. 그때에도 이회창 전 총재는 여러 번이나 영수회담을 했지만 결국엔 남는 것은 후회와 분노, 통탄뿐이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고성까지 오갔던 게 사실은 뭐 알려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만났을 때도 2시간 반 동안 영수회담을 했지만 실질적 성과가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죠. 당시 그때 만났었는데 영수회담을 했었는데요. 뭐 아까 화면을 잠깐 나왔지만 이 문재인 새누리민주연합 대표는 이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실패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는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내서 경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수회담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났었던 영수회담은 드뭅니다. 박진영 부원장, 지금 박주희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영수회담이 소위 얘기해서 빈손회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이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영수회담이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 분들은 언론만 보시는 분들이고 정치의 속살을 보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수많은 이면에서의 어떤 합의라든가 또는 이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도 생기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만들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우리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영수회담 하면은 과거에는 야당 대표가 쪽지 더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하기도 하고요. 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 문제라든가 또는 뭐 이 한국 정치가 어쨌든 지역주의에 의해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들을 독점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역 수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해결합니다. 다만 언론에 비칠 때는 자기 지지층들에게 호소해야 되기 때문에 저 당시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그 당시 대표 때 보면은 대통령 면전에서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세게 이야기해?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실제로 비공개로 화면이 빠지고 나면은 다른 충분한 이야기들이 오가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라는 것은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지는 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을 터놓고 서로가 주고받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영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비단 당장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 이 부분은 뭐 물론
앞으로는 뭐 명칭도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요. 계속해서 좀 필요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 보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진짜 민생을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진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해서 제1야당 대표로서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는 데 의지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화시켜야 되거든요. 어제 오늘 뉴스를 보시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그러면 그렇지 혀를 차시는 분들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결국은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기사 제목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미래를 생각해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게 국민을 위한 삶에 관한 내용들이고 이런 걸 풀어내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영수회담 하자고 조를 것이 아니라 김기현 당대표 만나서 국회 내에서 어떻게 산적한 국민을 위한 현안들 풀어낼지 적어도 작은 성과라도 보여주고 난 다음 이야기하는 게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 하나가 지금 영수회담입니다. 그 문제 좀 알아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민지숙 기자, 지금 한동훈 장관 탄핵 문제도 지금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된 직후에 민주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을 져야 된다, 파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국무위원 파면 사실상 이 탄핵으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서 자기 당 대표의 불법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가 되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민주당 강경 행동에 나설 시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사과와 대통령의 사과와 파면 요구하셨어요. 사과와 파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탄핵안 제출하실 겁니까? 그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상의할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국정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10월 달은 국감으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흐트러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국감 이후에 저희가 판단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한동훈 장관 탄핵 문제도 짚어봤고요. 내일 모레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금요일 날로 예정됐던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등등 해서 지금 여야의 충돌 지점 추석 이후에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들 어떻게 정리되는지 저희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